안녕하세요. 공감 김인우입니다. 김태환 교수님과 함께 국제정세, 한국인의 필수 교양 과목이라는 주제로 강연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네네. 지난 시간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주실까요? 네네. 지난 시간에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국가도 타국과의 관계 속에서 발전을 꾀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국제관계를 잘 이해하고 관리해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반적인 여타 나라들과 비교해서 네. 잘 관리하고 국제관계를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한계, 지정학적인 짐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바로 이 한반도가 갖는 지정학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데 그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 바로 국제관계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제관계는 어떤 무관심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하지 않으면 국가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런 경험이 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각급 학교기관에서 필수 교양 과목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시간 주제는 뭔가요, 교수님? 그래서 오늘은 국제관계가 결정한 한국의 현대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근현대사를 통해서 국제관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은 사례들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가장 먼저 우리 역사에서 네네. 국제관계가 중요했던 실제적인 사례들이 있을까요? 뭐 실제적인 사례라고 할 것도 없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그 역사 자체가 그 자체가 국제관계의 연속적인 결과물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우선 1910년 8월 29일 바로 경술국치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하고 또 그러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공통되는 원인을 뽑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국제관계를 뽑겠습니다. 국제관계, 국제정세에 어두웠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잃고 35년 동안의 식민지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하는 말,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서 나라가 망했다. 이게 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1945년 8월 15일 광복입니다. 수많은 우국지사, 독립운동가들이, 독립투사들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광복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얻지 않았습니다. 국제정세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시간, 원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광복이 주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고요. 9월 9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몇 년 안 있어서 1950년에 3년 동안의 6.25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국제관계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이 분열과 전쟁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맞아. 그리고 또 1970년대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컫는 경제 발전. 그리고 또 1988년에 서울올림픽. 그리고 마음 아프지만 1997년 11월 21일에 국가 부도 사태라고 하는 IMF. 네. 그리고 2010년 1월 1일에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회원 국가가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가 100%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100% 원조를 주는 국가로 완전히 지위가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경험을 한 나라는 지구상의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불과 작년인데 2021년 7월 2일 네. UN 개발회의가 설립한 이래에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공식적으로 변경됐는데 그게 지구의 대한민국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노력한 것 플러스 모든 국가들이 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네. 다 잘 살아보겠다고 선진국이 맞아요. 됐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진짜 선진국이 되고 이런 오늘날의 번영과 결과를 누리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원인은 노력 플러스 국제 정세를 지혜롭게 잘 파악하고 잘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시간 순서에 따라서 네. 국제관계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했던 사례들을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개인도 그렇지만 그렇죠. 노력하기만 한다고 선진국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면요. 선진국이었던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으로 퇴보한 국가는 있지만 개발도상국이었던 국가가 선진국으로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국내적인 노력과 더불어서 국제 관계를 잘 활용해서 성공한 결과가 바로 오늘날이다. 나라가 망했던 경험과 나라가 유일하게 선진국이 됐던 경험. 다시 얘기하면 지옥의 경험과 천국의 경험을 동시에 했던 유일한 지구상의 국가가 바로 우리 한국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한계 때문에 잘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걸 자꾸 해내야 하는 또 숙명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을 들을수록 뭔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자긍심이 막 더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근데 교수님 지난 시간에 말씀해주신 지정학적 한계에 대한 강연에서 이런 지정학적인 특성들은 잘 바뀌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를 잘 극복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극복하는 방법 뭘까요? 이게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극복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방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제가 만든 건데요. 여러분들 그 한반도 방정식이라고 인터넷 검색창에서 치거나 아니면 김태환 한반도 방정식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아마 좀 설명이 나올 텐데 K라는 것은 한반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H라는 것은 현재 미국이겠죠. 패권 국가를 얘기하고 C라는 것은 챌린저, 도전 국가인 현재로 보면 중국을 얘기하는 거고 또 알파라는 것은 미국과 중국 이외의 다양하게 예를 들면 러시아나 일본과 같이 그 이외의 국가들도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는 그런 변수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한 이런 독립 변수들이 결국은 종속 변수가 되는 우리 한반도의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이루게 된다 하는 이런 이제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여기서 핵심은 그 K라는 한국이라는 변수가 기타 여러 그 H, C, 알파와 같은 국제 정세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K라는 변수가 더더욱 중요한 변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한반도 방정식을 통해서 제가 주장하고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은 대한민국, 한국의 주체적인 자강, 국력이 기타 국제 관계의 변수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다. 이런 사실을 좀 표현하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근현대사에서 나라를 잃었던 그런 예를 들면 사실 조선 말이나 대한제국 시절에 따지고 보면 국제 정세, 국제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문외한은 아니었었습니다. 대한제국, 바로 이 K, 대한제국 스스로의 힘이 0에 가까웠기 때문에 다른 국제 변수들이 아무리 값이 높아져도 곱하기로 연결된 우리 한반도 K, 대한제국의 값이 0에 가까우니까 결국 망국의 길로 걸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한반도 방정식이 바로 이것을 잘 설명한다고 보는 거죠. 과거도 설명했지만 현재도 우리가 정말 이 번영된 것을 잘 유지하려면 국제 정세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힘을 키우는데 결코 게을리하면 안 된다. 또 미래의 발전도 역시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분단이 돼 그게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값을 키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혹시 통일인가요? 나뉘었으니까 네, 합치면 그러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이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두 가지 말씀이 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국제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교육, 그것이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아원에서 대학원 나아가서 평생교육 기관에 이르기까지 필수 교양 과목이 돼야 된다 하는 것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결코 어떤 비용의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번영을 위해서는 미래 번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국제관계가 결정한 한국의 현대사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어봤는데요. 마지막 시간에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